일반적인 플라스틱 같은 데다가 이런 데도 이렇게 금속 분말이나 천연 돌가루를 넣어줄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제품을 만듭니다. 금속 가루를 넣어주면은 무게를 좀 지나치지 않다면 이게 돌아오면서 되게 시원한데요. 금속 선을 넣어주거나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런 프로펠러 구조의 비행체 또는 배 프로펠러 이런 데도 그렇고요. 이렇게 홈을 좀 파주면은 이렇게 추진력이 세지는데 이 선풍기도 그러합니다. 미세한 홈을 파준다. 홈은 어느 정도 파줄 줄은 알아서 하십시오. 뭐 가로 세로를 파주셔도 되고 홈을 동그랗게 파셔도 되고 마음대로입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홈을 파주는 기술 이런 데다가도 홈을 좀 파주거나 이렇게 히터기나 조명 같은 조명판 이런 데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여러 군데 다 가능한데요. 뭐 보일러 탱크 같은 데나 이런 데도 그다음에 이런 데도 겉으로는 평판이고 안에가 홈을 파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공기나 또 물이 액상이 흘러가는 그 관 속에도 겉으로는 평판이고 안에 홈을 파주거나 아예 그냥 홈이 파져 있는 상태로 여기서 부딪히면서 차가워지는 그런 것도 만들 수 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일단 플라스틱에다가 제가 이게 플라스틱 같은데도 금속 뼈대를 넣어주고 금속 분말을 넣어주거나 또는 텅스텐 강화 플라스틱에다 텅스텐 분말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방탄소재를 만들거나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랬죠. 일반 그 탄두 같은이나 이게 어떤 이런 데다가도 그 텅스텐 분말을 가격별로 넣어주거나 티타늄 분말을 넣어줄 수 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합성섬유 섬유 안에도 티타늄 분말이라든지 텅스텐 분말을 넣어서 금속을 꽈가지고 이렇게 꽈배기처럼 다 방탄소재로 만든 아라미드 섬유를 대체하거나 유리소경 코튼 예사나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한다. 그래서 가벼운 돌 현무암 가루라든지 뭐 그다음에 이런 가벼운 마사토라든지 가벼운 돌들을 소재로 넣어주거나 이렇게 가루로 넣어갖고 해서 목적별로 사용하거나 홈을 좀 파줘가지고 이런 데도 이렇게 이런 홈을 좀 파주면 흡수를 잘해요. 그러니까 전 세계 수건이나 대걸레나 뭐 각종 여러 가지 또는 이게 여기 용수철 같은 데도 홈을 파주거나 대남 매듭 구조 마디 구조를 줄 수 있다 그랬죠. 이런 식으로 두터운 부분을 이쪽으로 넣어서 뭐 이렇게 철근 같은 데도 되고 철사도 되고 그다음에 고무 밴딩 이렇게 문구용 고무도 되고 모두 고무에도 되고요. 그래서 대만 매듭 구조 마디가 동서양 아연 관광 같은 데도 되고요. 하수도관, 오수관 이런 데다가도 할 수 있습니다. 하수도관, 오수도관이 그 위에다 금속을 좀 코팅을 입혀가지고 부식되지 않는 알루미늄이다 그러면 이렇게 그런 구조를 말씀을 드렸었죠. 유리석영 코팅 예산을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하는데 오래 땅속에 묻혀 있다면 이게 좀 파손이 되거나 햇빛에 노출되면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을 좀 해결할 수 있게 하기. 아니면 유리석영 코팅 예산을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한다. 그래서 모든 강관에도 다 마찬가지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금속 코팅을 좀 준다는 거죠. 철근 같은 데도 알루미늄 코팅을 줘서 부식되지 않고 하거나 이런 데도 가능하다. 구리다 그러면 구리 같은데 구리, 철사, 철근, 철막, 알루미늄 뭐 이렇게 할 것 없이 텅스텐 그다음에 모든 금속 소재들에다가 유리석영 코팅 예사를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한다. 자동차 강판 같은데 자동차 배 항공기 강판 같은 데도 가능하고요. 페인트 자체에다가 염색제에다가 유리석영 코팅 예사를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하고 자동차 할 때 자동차 또는 금색에서 다양한 펄 반짝이를 넣어가지고 반짝이나 반짝이를 넣어서 자동차하고 활용하게 되는데 그것도 하시면 제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플라스틱 창이나 유리창에도 동일하게 유리소변 코팅 예사라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하거나 미세한 홈을 파서 빛을 이렇게 반사복사하거나 뭐 이게 조명 가로등 조명 같은데 홈을 좀 파져서 색깔도 넣어줄 수 있고 아니면 필름식으로 들어가도 돼. 필름식으로 비축제할 때 좋죠. 자동차 같은 데도 오목한 홈을 봤다. 태양광 돋보기라 그러면 빛을 태양 위에서 군사적인 공격도 할 수 있는 오목 렌즈처럼 작용해서 또는 미세한 볼록볼록한 구조를 만들어서도 이렇게 빛을 증폭할 수도 있는데 이런 이렇게 또 미세한 볼록볼록한 구조도 만들 수 있어요. 어쨌든 가로등 같은 조명에서는 오목한 홈을 봐서 빛을 증폭하는 자동차 전조도 다이아몬드 커팅을 통해 빛을 옆으로 넓게 퍼지는 구조를 만들거나 카메라 같은 데도 다이아몬드 커팅과 테두리에 넣어서 빛을 포사에 받아들이거나 오목한 홈을 봐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카메라 렌즈 같은
망원경 같은 데도 가능한데요. 하시면 기술이 되겠습니다. 금속 그 플라스틱에다가 이렇게 하시면 일반 합성섬유 실이나 플라스틱에다가 금속 분말 어떤 이런 것들을 종류별로 넣거나 여기서 금속 뼈대를 넣어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시면 기술이 되겠어요. 카본 소재 같은 데도 탄소섬유나 이런 데도 카본 소재도 합성섬유 실과 모든 실에 유리석용 코튼 예사나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한 금속 분말을 넣는 또는 어떤 가벼운 돌가루를 넣어주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말씀. 둘 다를 넣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카본 소재도 이것은 가능하고요. 카본 소재도 가로세로 이렇게 뼈대를 정형적인과 비정적인 병형적인 뼈대를 넣어주거나 금속 뼈대 또는 합성섬유 나일론 분말이나 합성섬유 뼈대가 들어가거나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종류별로 이런 방식으로 제조할 수 있다. 홈을 파서 접착하는 기술을 쓰는데 축구공, 농구공, 배구공 접합에 씁니다. 피혁 접합, 인조가죽, 천연가죽, 자동차 의자라든지 모든 피혁 접합에 사용한다. 반도체 펠리플 접합이래 유리기판, 플라스틱 여러 겹으로 겹칠 때 홈을 파서 미세한 나노구조 접착제를 이용해서 접착을 시킨다. 하시면 기술에 되게 자동차 타이어라도 오토바이 타이어, 그다음에 자전거 타이어 이런 데도 고주파 물놀이용 제품이라도 고주파를 접착할 때도 씁니다. 네, 이렇게 홈을 파서 미세한 홈을 만나고저다 거기다 홈을 파서 접착을 한다는 거죠. 하시면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게 금속 안에 알루미늄이다 그러면 스텐 뼈다가 들어간다든지 좀 더 강한 뼈다가 들어간다든지 칼 같은 데도 이렇게 좀 강한 뼈대가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금속 분말을 들어간 이런 것도 가능한데 텅스텐 분말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칼 같은 데도 그래서 이런 구조도 가능하다. 가격을 맞추기 위해서 텅스텐이나 티타늄 분말이 들어 금속 안에 그런 것도 가능하다. 이것은 고무 안에도 이와 같은 금속 분말이라든지 플라스틱 분말이 들어간다든지 다양한 알갱이, 천연 돌이라든지 가루를 만들어 천무한 가루라든지 마사토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플라스틱 안에 들어갈 수도 있고 고무 안에도 들어갈 수 있다. 고무 안에 천연고무 안에 천연고무 알갱이나 가루들이 들어가거나 동그랗다 그러면 이게 합성 고무다 그러면 동그랗다라고 합시다. 모양은 100가지도 넘는데 안에다 집어넣어가지고 탱탱볼로 만들거나 여러 겹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안에도 금속 뼈대를 넣어주거나 플라스틱 뼈대가 들어가거나 좀 더 강한 뼈대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분말도 들어가고 이런 제조 기법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금속 제조에서 포항제철이라든지 현대제철의 금속 제조에서 이를 사용한다. 텅스텐 분말, 알루미늄 분말, 구리 분말 이렇게 다양한 분말을 가루로 만든 다음에 동일한 비율로 혼합비율로 정광로에서 쉽게 동일한 비율로 제작되는 이런 제작 방법도 현대제철이든 포항제철의 전세계제철소에서 만드시면 안 되겠습니다. 모든 금속에 유리석용 고든제철화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한다. 홈을 파서 제조하는데 종이박스 이렇게 종이박스 여러 겹으로 하나요. 종이박스 플라스틱 박스라든지 이렇게 이런 것들을 뭐 이게 이삿짐 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라든지 비행체 금속을 이렇게 하든지 대금속 이런 데도 이렇게 부력을 양력을 만들어내는 데 쓰는데요. 이런 데도 여러 겹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는 곤충 내부 판넬, 홈을 양쪽으로 이렇게 홈을 이쪽 방향 양쪽으로 파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내부 온도차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외부 온도와 내부 온도를 차이를 만들어주는 기술도 쓸 수 있는데 곤충 내부 판넬과 단열벽지 같은데 스티로폼에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로 세로로 뼈대를 만들어서 홈을 이렇게 넣어주는 부표 같은 데도 쓰고 물놀이용 공이라든지 야외용 발포 매트 있잖아요. 그것에도 여기서 안에 쓸 수 있습니다. 장판에도 홈을 파서 이렇게 쿠션을 만드는 이런 기술을 쓰는데 장판 안에다가도 구정 알루미늄 같은 거는 이렇게 멸반사 재질을 가루로 넣어서 한다라고 하면 단열벽지 스티로폼에도 가능하다. 하시면 기술이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페인트 같은 데도 인쇄인크 같은 유리소변 같은 데서나 유리막을 넣어서 염색제, 엔진 오일 그다음에 엔진 오일과 윤활제, 엔진 세척제, 그다음에
오일스텐, 그다음 방청제 시장 크죠. 방청제에다가도 유리석용 고등제사를 유리막으로 써주죠. 그다음에 자동차 브레이크 유압에게도 유리석용 고등제사를 유리막으로 써 제조합니다. 이것은 한국도장이나 행남도 이제 독이나 유리 제품들에게도 유리석용 고등제사를 유리막으로 써 제조하거나 검색에서 다양한 펄 반짝이나 반짝이들이 들어갑니다. 타일 도기에도 양변기, 세면 이런 데도 다 가능하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타일 도기 같은데 또 이렇게 어떤 붙이는 스티커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전체를 명화를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명화 같은 그림 같은 거 하나씩 포인트 벽지처럼 딱 붙여놓으면 짱 예쁠 텐데요. 그런 제품 만드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타일 같은데 보통 타일이 보통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데 흰색에다가 딱 붙여가지고 있다. 그렇죠. 되게 고급스러우면 좋을 텐데 싸구려는 싸게 보인다. 소리도 고급스럽게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백색 세면 같은 거를 백색 세면에다가 금속에다가 펄 반짝이들을 넣어준다 하시면 저기 시멘트 몰탈에도 가능하다. 그다음에 핸디코트 같은 데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색 세면에다가 약간 시멘트 몰타를 약간 시멘트 가루나 시멘트 몰타를 섞어서 견고함을 높이는 기술을 백색 세면 자체로도 곡물 보수가 가능하더라고요. 건축용 실리콘에다가 유리석용 고등제사를 이름을 넣어서 제조하고 곰팡이 살균제를 넣어서 곰팡이 방지하고 MDF 그러죠. 목재로 사용하는 MDF 제품에도 곰팡이 살균제가 들어가야 됩니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너무 곰팡이에 잘 쓸어요. 하시면 제 기술. 그다음에 석고보드나 이렇게 합판 같은 데다 단열재를 붙여서 팔면 이것도 꽤 인기가 있을 수도 있다. 단열재를 추가로 써서 부착해야 되는데 암전 부착할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공기가 단축된 붙여서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백색 세면을 석고보드에다 섞어주거나 거기다 코팅 구조를 주면 훨씬 더 이렇게 방습에 좋은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백색 세면을 아스팔트나 아스콘 같은데 타설을 좀 조금 해주면은 견고함이 있어서 패이거나 물이 흐르지 않는 현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스팔트나 아스콘에다 구정 알루미늄이나 기자 일반사 재질을 가루로 넣어준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스팔트와 콘크리트 도로를 같이 두 가지를 결합해서 콘크리트 구조물 안에 넣어주면 가로세로라 그러면 그렇게 만드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잘 미끄러지지 않는 도로가 되죠. 그 다음에 백색 세면을 시멘트 지금 몰탈에다가 시멘트나 시멘트 몰탈에다 백색 세면을 섞어주는 경우인데 지금 시멘트 회사에서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부착력이 안 좋잖아요. 시멘트 같은 거 벽에 부착을 할 때 미장이 잘 안 돼요. 접착제를 따로 사용해서 하거나 시멘트 먼저 이렇게 가루를 바르고 그 다음에 하는데 잘 떨어진단 말씀이에요. 근데 백색 세면은 그냥 발라도 잘만 붙어요. 오랫동안 해도 훼손도 안 되더라고요. 내장용인데도 외장했다 해도 짱이에요. 시멘트 몰탈이나 시멘트에다가 백색 세면을 섞어주는 이런 제품 만드시면 저기 시멘트 회사에다 하시면 저기 자동차 레모컨 협동조합이라도 혹시나도 안 쓰시면 괜찮은데 이 제품 하셨다면 제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백색 세면과 그다음에 건축용 실리콘 그렇게 욕실용 그레이 중에서 그걸로 이제 접착제로 만드는 아닌데요. 사실 생각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스프레이 체인을 액상형으로 만들어서 걸쭉하게 바르는 식으로 하면 훨씬 더 위력이 센데요. 또는 그것을 좀 더 밝은 색으로 염색을 해서 그걸 방수제로 사용한다. 쓰시면 제 기술 염색 안 해도 방수제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좀 더 방수제로 사용하면 조금 더 그렇죠. 촘촘히 많이 나와야 되겠죠. 액상형으로 해도 이렇게 탁월할 것 같아요. 바르는 식으로 들어가도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쓰일 때는 많다.
일반적인 그 유리창이나 이런 플래시장을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재단에 해오면 피스 방식이든 뭐든 이렇게 끼울 수 일반 사람들도 끼울 수 있게 만드시면 제 기술인데 방충망도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러면 현재 있는 창호 시스템 유리창이라든지 플래시장 완전히 이제 바꿔야 되는데 구조를 지금 전문가만이 끼울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피스 방식이든 뭐든 이것을 탈부착이 가능하다면 엄청 유력이 호응이 이 기술을 쓰시면 이 아이디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코에다가 안경 이렇게 홈을 좀 파주면 잘 미끄러지지 않고 압력도 더해주지 않는데요.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모든 안경과 선글라스 뭐 이렇게 고글 다 됩니다. 물안경도 가능하고 물안경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코에다 걸치는 이거 형태 그것도 가능할 거라고 저는 홈을 파준다. 노 같은데도 노 젓는 거죠. 홈을 좀 파주면은 그래서 잘 저어지는데 저는 갈퀴가 이렇게 하나 있잖아요. 그러면 옆에다 조그만 갈퀴들을 여러 개 놔주는 위에다가 전달이 잘 되거나 대난 매듭 구조, 마대 구조를 좀 줘요. 일반 이런 대난 매듭 구조, 마대 구조도 좀 밴딩식으로 들어간데 여기서도 가능하고 등산 스틱 여기다 홈을 좀 파주거나 이런데 홈을 파 힘의 전달이 잘 되죠. 등산 스틱, 스키 스틱 이런 데도 되고 여기다가도 홈을 좀 파줍니다. 그래서 동그랗거나 네모나거나 장탄합니다. 겉으로는 평판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탁구채나 이런 데도 가능. 합성선우 실로 배드민턴, 테니스 같은 데도 홈을 좀 파주면 되게 장타가 나는데 그래서 여기다 서로 굵기가 틀린 어떤 그 선을 이렇게 두 개를 배치를 하면 이것도 파워가 세집니다. 하시면 저기서 되겠습니다. 탁구채, 배드민턴, 테니스채 다 됩니다. 그물 같은 데도 유리석용 같은 예사로 유리막을 넣어서 해지지 않는 구조를 만들어 줍니다. 시월 같은 데도 이렇게 오목한음을 파서 탄성을 더해주거나 자동차용 이렇게 스프링도 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여기다가 유리석용 같은 예사로 유리막을 넣어서 부식 안 되는 구조를 만들어 주거나 탄성도 더해주고 이렇게 대난 매듭 구조, 마대 구조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 두툼한 부분을 이렇게 인중으로 넣어주거나 뭐 자전거 살 때 같은데, 또 오토바이 살 때, 우산 살 때, 파라솔 살 때도 동일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전거 살 때는 오토바이 살 때 같은 것도 뭐또 똑같은 굵기잖아요. 그래서 뭐 그러면 중간 매듭별로, 간격별로 약간 두터운 부분을 넣어주면 파워 있게 움직이게 됩니다. 이것도 제 기술이 되겠어요. 자동차가 있다. 그러면 거기다 자전거나 오토바이에서 이렇게 같이 돌아가는 놈, 이게 외부에 바퀴만 이렇게 돌아가는 살대야 더불어 이것과 더불어 안에다가 돌아가는 놈을 이렇게 회전체를 살대가 안에 들어가도 괜찮고요. 돌아가는 회전체를 하나 둘 이렇게 만들어주면 파워 있게 돌아간대요. 자동차 휠 같은데도 이렇게 약간 무겁게 해서 휠을 장착을 해서 무게를 주고 옛날 로마 경주차 있잖아요. 경주마에게 움직이는 경주차는 것처럼 약간 두터운 부분을 만들어주면 회전력이 더해집니다. 모든 자동차 휠을 이와 같이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파워 있게 든든한 자동차 뒷바퀴를 앞바퀴보다 좀 두툼하게 만들어서 광폭 타이어로 만들면 파워가 세지는데 눈길에도 잘 안 미끄러지고 오토바이, 자전거 이런 데도 전동카도 가능하고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말자.